1930년대 대공황,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경제학은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항상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를 비판한 카를 마르크스,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존 케인스,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경제학 대가들의 이론을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현대 경제학의 약점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돌파구를 고전 경제학에서 찾은 책, 바로 경제학을 리콜하라이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어떤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리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학문을 리콜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우선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경제학 서적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경제학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저자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백 년 전의 고전 경제학이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저서 국부론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 말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최대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라는 자유방임주의로 연결되며,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시장의 원리로 해결하자는 신자유주의로 이어진다. 그런데 저자는 현대 경제학자들이 애덤 스미스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부론이 쓰인 시대 상황과 저술 이유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는 절대군주와 상공업자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 관세를 비롯한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펴던 중상주의 풍조가 만연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 국부를 새롭게 정의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대해서 상공업자나 정부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최상 가치로 삼았다. 또한 저자는 국부론만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저서인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한 사회 정의와 국부론이 결합돼야 그의 이론이 완성된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화돼 법의 테두리조차 완화한 결과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이전에 도덕감정론이란 책으로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는 또 경제학과가 생기기 이전에 명강의로 명성이 자자한 철학과 교수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상적인 뿌리를 기반으로 그는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 행태에 기반을 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시대가 지나고 얼마 후에 또 한 명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근대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가로 알려진 자본론의 저자 카를 마르크스. 그의 저서를 살펴보면 마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예견하는 듯하다. 호황기가 불황기로 넘어갈 무렵 투기가 만연하고 임금이 가파르게 높아진다는 것. 실제로 2008년 경제 위기 직전 미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고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저자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취에 대한 개념이다. 자본가가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빼앗는 악질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경제 문제를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현상을 착취라고 표현했다.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 모두 자본주의 시장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주류 경제학이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했다면 마르크스 경제학은 집단 간의 갈등에 주목했다는 점이 다르다. 2009년 미국 사회에서는 회사들이 줄줄이 망했는데도 고위 경영진은 엄청난 봉급에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겼는데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노사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황과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은 경제학 교과서처럼 손익계산에 따라 꼭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은 않습니다. 70여 년 전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에 대해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이른바 케인스 시대를 열었던 경제학자 존 케인스입니다. 정부 개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케인스와 마르크스가 제기한 문제의식의 출발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존 케인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독창적인 대안을 제시해 현대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케인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이 케인스의 경고를 무시한 탓이라고 말한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을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의 대량 개발과 유통이었다. 파생 금융상품의 배경에는 금융 전문가들이 개발한 위험 관리 이론이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확률조차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예측이 가능한 단순히 위험한 것으로 처리해 함부로 위험성을 예측하려 했다는 것을 오만이라고 지적한다. 케인스가 불확실성과 함께 강조한 것은 야성적 충동이다. 케인스는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행동한 것을 야성적 충동이라고 보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리는 야성적 충동이 경제를 요동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로 논리를 펼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 위기를 제대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설명해드린 3명의 경제학 대가들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이들 모두 철학과 역사, 심리학 등 경제학의 이웃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오늘날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죠. 경제학을 리콜하라. 이 책은 거장들의 고전 다시 읽기를 통해서 경제학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